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교회협의회가 공동협의회를 열어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데 일치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가 한국창조과학회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회가 돌아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특별기구가 교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교단 간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한 항일 목회자로 잘 알려진 소양 주기철 목사가 연세대학교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연세대는 그의 민족 자주경제의 정신에 주목해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교계 뉴스를 시작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교회협의회가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양국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공동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양국 교회가 마련한 대화 자리에선 하나님의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일치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일본교회협의회 도시농어촌 선교 URM위원회가 11번째 공동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일 NCC URM 이주민협의회는 지난 1973년 도시산업화 속에서 약자로 소외당하는 노동자 문제를 우리나라와 일본교회협의회가 주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회적 현실은 다르지만 각 나라 속에 존재하는 차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日韓両国には固有の社会的課題を持ちながらも共通する課題も多いと思います。それぞれの社会に真に正義、平和が実現されるための戦いはさらに続けられますけども、日韓 URM の交流がその戦いのためのエネルギーを与えてくるものと信じています。 주제 강연에 나선 최영묵 목사는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차별의 관점에서 주목했습니다. 최 목사는 전 세계적 신자유주의 물결 가운데서 여러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증오 현상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한일 간 역사 인식의 문제 또한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목사는 역사 문제는 보편적인 정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면서 지난 2015년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는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알맹이 없는 외교적 타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는 만큼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못 받고 싶어 했겠지만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합의를 수용한 당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 URM 이주민협의회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며 일본의 군사화 문제와 노동자 문제, 한국 사회 이주민 노동자 혐오의 문제 등을 논의한 뒤 한일 교회 공동의 협력과 방향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기도와 행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팔레스타인 이뉴스를 격월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메일로 발송된 팔레스타인 이뉴스 1호에는 2017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세계 기도주간 소식과 지난 6월 세계교회협의회가 주관한 팔레스타인 점령 50주년과 에큐메니칼 대응회의 보고서인 팔레스타인 지붕 없는 감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9월 셋째 주간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세계 기도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특별기구가 연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기독교계가 대정부 대화를 위해 단일화 창구로 만든 종교인 과세 대책을 위한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최근 군포 제1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교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교단 간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특별위원회는 다양한 입장이 교계에 존재하는 만큼 각 교단의 특성과 입장을 고려해 각 교단과의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특별위원회는 특히 천주교와 불교 등 종교 지도자 협의회와 협력해 종교계의 단일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가 한국창조과학회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공직자 자격 검증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기독교 단체인 한국창조과학회 이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여러 언론들은 일제히 박 후보자가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을 지닌 인물이기 때문에 공직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 후보자의 창조과학회 활동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개인 종교의 자유가 공직자를 지명하고 임명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박성진 후보자는 28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경에 기록된 창조 신앙을 믿지만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진화론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 이후 창조과학회 이사직을 사임한 이유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연락이 와 청문회를 거쳐야 하므로 사회이사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지켜보는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지난 1981년에 설립된 한국창조과학회는 성경의 창조 역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활동해온 단체로 기독교인들에겐 친숙한 단체입니다. 공교육기관이 진화론만 가르치는 현실에서 기독교 창조론을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 많은 교회들이 창조과학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이 단체에 대해 근본주의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 활동만으로 비난받아야 할 성격의 단체는 아니라는 게 기독교계 전반의 인식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 초대 회장을 지내고 창조과학회 성장에 크게 기여한 김영길 박사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과학기술분과위원장을 지내는 등 창조과학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창조과학회 활동이 문제가 된 일은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이 창조과학회를 이단으로까지 묘사하며 박 후보자를 비난하는 현실을 지켜보는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론과는 거리가 먼 기계공학 전문가에 대해 창조과학회 활동을 이유로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것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왜 개신교인이 훨씬 더 공익에 잘 봉사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 못했는가, 이건 우리 개신교 좀 반성을 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신념을 바탕으로 한 활동이 사회적 비난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교계가 반성할 점은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한 항일 목회자로 잘 알려진 소양 주기철 목사가 연세대학교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연세대는 목사 주기철을 넘어 입학 당시 가졌던 그의 민족 자주 경제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주 열린 연세대학교 학위 졸업식에서 이색 졸업자가 나왔습니다. 연세대는 일제에 굴하지 않았던 항일 신앙인 고 주기철 목사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1916년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해 안과 질환으로 1년 뒤 학교를 그만두고 이후 목회자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 등 항일 운동을 하다가 1944년에 옥사했습니다. 졸업식에는 고 주기철 목사의 손자인 주원 집사가 유가족 대표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입학한 지 101년 만에 졸업하게 된 고인을 대신해 가족들은 학교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졸업을 못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목회라는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시게 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연세대학교에서 기억을 해주시고 또 학위를 주셔서 가족으로서는 영광스럽고 감사스러운 마음입니다. 주기철 목사의 명예 졸업장 수여는 신과대 민경배 명예교수가 추천하고 신과대가 발의하는 등 신과대와 상경대가 함께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기철 목사의 민족 자본에 대한 의지도 새롭게 조명됐습니다.
민경배 교수는 추천서에서 주기철 목사에게 상과가 상징하는 현세적 사역과 신학이 상징하는 초월적 가치가 유기적으로 엉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산학교를 졸업한 주기철 목사가 이승훈, 조만식 선생 등을 통해 민족 자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족 경제 자립의 뜻을 펴기 위해서 상과에 입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세대 신과대 등은 주기철 목사의 명예 졸업을 기점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주 목사의 민족 경제 정신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 되새길 예정입니다. 현대 의미로 이런 양극화된 변질된 자본주의에서 기독교적인 참된 의미가 들어간 자본주의를 모색하는 모멘텀이 되면 좋겠다. 이게 전 생각이고요. 주기철 목사 기념사업위원회와 연세대 신과대, 상경대는 올 하반기 안에 기독교적 자본주의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관동 조선인 학살 94주기 추도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장총회는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동시에 한국 정부도 조속히 진상규명을 실시하라고 말했습니다. 기장총회는 또 일본에 있는 조선인 학살 추도비를 온전하게 지켜야 한다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수천의 영령들을 위로할 추모시설을 건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교 중 세 번째로 많은 교인 수를 보유하고 있는 교파가 바로 성공회인데요. 우리에게도 친숙할 뿐 아니라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존 스토트와 톰 라이트, 리처드 보컴 등 다양한 성직자와 신학자들이 이 교파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최근 이 성공회 교파의 신학을 설명하는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간한내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성공회 신학이 형성된 역사적 과정을 정리한 책입니다. 종교개혁 시기 성공회의 출현부터 19세기 성공회 신학이 형성된 분기점, 그리고 오늘날 성공회가 직면한 상황 등을 정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설명합니다. 또 성공회가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가 전 세계 그리스도교 중 세 번째로 많은 교인 수를 보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신학적 의의와 교회사적 특성을 설명합니다. 신의 선물부터 악마의 유혹까지라는 부제를 가진 책은 기독교 역사와 술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책은 신구약에 나타난 술과 성서가 말하는 술 취함의 정의를 소개하고 수도사들이 위스키를 제조하던 중세 기독교와 맥주 애호가였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의 술 문화를 소개합니다. 특히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발생한 세계적인 금주운동과 관련해 한국교회에 금주령이 내려진 이유를 역사적 고증을 통해 설명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역작인 기독교 강요 원문 전체를 분석한 책입니다. 20년 넘게 기독교 강요를 연구해온 저자는 기독교 강요에 대한 신학적 설명과 함께 관련된 인물과 연대표 등을 소개합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부산지회가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부울경지회 발족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발족기도회는 서울에서만 열리는 국가조찬기도회를 오는 10월쯤 부울경 지역에서도 개최하기 위한 준비 자리로 한국기독실업인회 연합회, 지역 국회의원과 성시와 운동본부, 장로총연합회와 시군구 장로연합회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주 여울교회가 교회 창립 기념일 즈음에 지역 어르신 250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며 이웃들과 사랑을 나눴습니다. 요즘 시대의 교회가 지역사회와 또 세대와 시대를 섬기는 일에 특별한 사명이 더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언제나 규모보다 더 생명력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치로 세우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CBS와 전주 생명의 전화가 다음 달 9일 저녁 2017 생명사랑 밤길 걷기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발대식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생명사랑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은 찬미 선교단이 모교 찬양 집회를 열어
1990년대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와 율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전 식구들이 다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대구 땅에 다시 한번 예전처럼 이 찬양의 운동들이 열기들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좀 가지고 있어요. 대구 경북 지역 다음 세대를 위한 연합 찬양 집회가 열렸습니다. CCM 가수 헤리티지 워십팀이 출연해 뜨거운 찬양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강원 CBS와 원주 청년관이 함께하는 지역교회 초청 공개방송 제6회 숨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콘서트에는 원주 단계감리교회 성도와 애청자 100여 명이 함께해 교인들의 사연과 간증을 소개하고 초대 가수 유은성 전도사의 찬양 콘서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천안시 기독교연합회가 충청남도 인권 조례에 숨겨진 계략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열어 왜 폐지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폐지를 위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기도하며 전도하는 평신도를 주제로 제31회 평신도 학예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2천여 명의 평신도들이 참여한 수련회는 남부연회 최승호 감독의 설교와 특강, 주제 강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정교회가 교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교회 앞 잔디마당에서 한여름밤의 채플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찬양 사역자 조한민, 서귀포 미션 콰이어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온 뒤 중부지방은 새벽에, 남부지방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